안녕하세요. 예, 세르차트 고수입니다. 월요일인데 장이, 더럽게 재미가 없네요. 예. 오후에는 거의, 요즘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약간 언젠가부터 약간 그런 느낌 있으신 거 못 느끼시려나? 오전에 뭐 이렇게 화끈한 장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노멀한 장이에요. 그 오후에도 오전이 좀 약간 그랬으니까 오후에는 뭔가 약간 기대감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 그런 분위기인데 막상 오후가 되니까 그냥 기대감만 있다 그냥 끝나는 거. 나중에는 이게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대감. 지루한데? 오늘 난가나 본데? 약간 졸린데? 졸린데? 이렇게 되는, 그죠?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약간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장 더럽게 재미없네요. 근데, 얘기했듯이, 요즘 원래 그런 장이에요, 원래가. 나스닥은 뭐, 다운존스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무슨 몇 년 만에 뭐, 어디를 뭐, 뚫고 어쩌고 했다고 해서 꽤 많이 올라갔는데, 하여튼, 어, 나스닥 개념으로 보면은 다우존스가 4만 포인트가 뭐 올라갔다고 막 그때 경이로운 뭐 어쩌고 하면서 연준에서는 안심하긴 일다. 언제 금리가 올라갈지 모른다. 방심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 파월 씨가 그랬는지 제 뉴스는 이제 자세히 보지는 않으니까 어쨌거나 나스닥은 좋아요. 네, 나스닥 좋은데 지금 20선까지 내려올 생각도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조정을 하긴 할 겁니다. 얘는 한번 조정을 하긴 할 건데 너무 올라가네. 예, 조정을 한번 하긴 할 겁니다가 아니라 조정을 해야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당이잖아요. 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얘가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도 요쯤인가 본데 저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걸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 한번 조정을 하면은 미국이 요번에 꽤 달릴 만한 지점은 아니에요. 꽤 달리려면은 얘가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조정을 여기까지 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한 번에 하면 이제 국제 정세가 이상해지잖아요. 미국이 이걸 조정을 만약에 여기서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반까지 내려버리면 따다다당 이렇게 내려오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부분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도착하기도 전에 여기 한 반쯤 여기나 여기쯤 이제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전에 한 요쯤에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정고점에 또 걸려서 무너지고 그때쯤 120선 이렇게 하향으로 됐을 때 지지를 이렇게 계속 하다가 하향돼 있는 120선을 요쯤에서 이제 슈팅을 해서 끌어올려서 요쯤에서 이제 끌어올리려고 요렇게 120선이 요렇게 지나가면서 종목은 위아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여기 선에 닿는 게 있고 위에 있는 게 있고 닿는 게 있고 위에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니야.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상황이 아니 미국 금리도 이해가 안 가네. 미국 금리도 계속 그랬고 무슨 일자리 채용 된 것도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는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다가 미국 무슨 뭐 항만의 트럭 기사들 일자리가 저 부족해서 뭐 물건을 못 나르니 어쩌니 막 그런 글쎄 우리도 이제 미국을 직접 가서 뭐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건 아니니까 뭐 뉴스가 이제 조금 과장되거나 조금 축소해서 얘기하는 경우 있지만 아닌 걸 기라고 그러고 긴 걸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정정 보도가 나오고. 근데 미국장이 물론 실제 기업과 증권상의 회사는 다른 겁니다. 얘기했죠. 농심이 새우깡 막립한다고 기업 뭐 판매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실제 기업과 이 증권상의 증권회사와 실제 회사하고는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개념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조정을 한번 하긴 할 겁니다. 미국장. 근데 하지만 우리는 미국장이 참고사항이지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미국 선물이나 나스닥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랑 크게 우리랑이 아니라 이제 저랑은 크게 관계가 없죠. 저는 이제 국내 종목만 하니까.
여하튼 오늘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오늘 제가 올려서 털든가 내려서 털든가 뭐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은데 이제 시즌이 그래요. 여기가 종가인데 그럴 거니까 올려서 털 일은 거의 없었죠. 근데 내려서 털 확률이 더 컸는데 요런 날 또 올려서 살짝 아니 왜 서는 거지요? 이렇게 살짝 갭떠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개 다 얘기를 한 건데 올려 털 수도 있고 내려 털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그냥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그냥 횡보만 했네요. 그죠? 예, 뭐 털구 자시구도 없으니까 횡보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장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침 장이 그냥 단 거예요. 아침에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수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 그럼 결국은 뭐야? 올라가 있는 애들이 몇 종목이 있는데 지수가 개파락으로 떨어졌어. 이 지수가 평균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야? 나머지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 밑으로 다 깔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0개 종목 중에 3종목이, 10개는 좀 그렇고, 100개 종목 중에 한 10종목이 위로 튀었어요. 막 튀었어. 그러면 얘네는 기본적인 이평선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0종목에 대한 코스닥이 예를 들어 100 종목이면 보통 한 1200 종목 보는데 코스피 8개 코스닥이 한 1200개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본다는데 그래서 저 스펙이랑 우선지 다 합치면 한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다 2400개 정도 된다고 2300, 400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냥 상패됐다가 또 새로 상장했다 이렇게 로테이션이 계속 되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면 100개 중에 10개가 올라가서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은 우리가 보기 좋게 이평선이 올라가다 치면은 나머지 10개 올라갔으면 90개 종목이 어설프게 갔으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죠? 10개가 튀어 올라갔는데 나머지 종목이 90개가 이렇게 비슷하게 갔어. 그러면 90개가 이렇게 가고 10개가 튀어 올라갔어요.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아침장에 몇몇 종목이 튀어 올라가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지수가 이렇게 꼬꾸라져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야? 이 튀어 올라간 종목들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다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10종목 이렇게 간 것과 나머지 종목이 이렇게 간 게 두 개가 상충돼서 평균을 내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50개 종목이 튀고 50개 종목이 깔아지면 가운데로 가지만 10종목이 튀고 90종목이 밑으로 깔아지면 원래는 어떻게 가야 되죠? 한참 내려가겠죠. 그죠? 왜냐면 10개보다 90개가 반영되는 게 더 큰 거죠. 100개 중에 여긴 10개고 여긴 90개잖아. 90개가 이렇게 가는데도 평범하게 갔다는 얘기는 더럽게 장이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건 아닌데 지수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모양새를 이걸 보고 개파락이네. 뭐야 오전에 이렇게 오전에 몇 종목 가는데 개파락으로 떨어졌어. 이거 오전이 다구나. 오전에 못 먹으면 오늘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스윙이 됐건 단타가 됐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윙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하루 중에 있는 요일을 감으로 알아야 주간에 이걸 알고요. 주간에 있는 걸 좀 알아야 월간을 알고 월간을 알아야 뭐 예를 들어 연봉을 알고 이러는 건데 나는 뭐 스윙이니까 뭐 아니면 나는 뭐 단타니까 이것만 알면 돼. 나는 뭐 스윙이니까 이것만 알면 돼. 어불성설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분봉을 모르는 사람이 일봉을 알고 일봉을 뭐 모르는 사람이 무슨 주봉을 알고 주봉을 모르는 사람이 월봉을 알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직장인이 하루에 대한 업무를 모르는데 한 달간 회사를 잘 다녔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하루 일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한 달을 이 하루가 곱하기 22나 23이 돼서 된 게 한 달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그죠? 국경일 빼면은 근데 나는 하루는 잘 못 지내는데 한 달은 잘 지내. 어디 짱박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오늘 상한가가 세 종목이 아까 보니까 세 종목 하는데 로브로브가 제가 아까 로브로브 이제 지수는 일단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120에 뭐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사실 똑같은 건데 안정세로 120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희망이 없다. 근데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능사냐? 그건 아닙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지를 해야 120을 지지를 해야 뭔가
할 만한 장, 오케이 장이 되는 거지.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이날과 동일하게 또 이날이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위험한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좀 마지막에 끌어올려놔서 그런지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모르죠. 내일 어떻게 할지. 근데 내일이나 모레까지 있으면 그냥 여유 있게 이번 주면 아마 판가름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보일 것 같아요. 나가리 되려고 이러는지 아니면 나가리성 비슷하게 밑에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루 이틀만 이러고 다시 올라와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줄런지 이제 요 새로운 희망을 주든지 아예 나가리가 되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척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발돋움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번 주나 뭐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보이는 대로 제가 느껴지는 대로 이제 뭐 드릴 거니까 뭐 그건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걱정을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닥치만 하면 됩니다. 증권은 미리 걱정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얘 세력 애들이 이 새끼는 걱정 많이 해줬으니까 우리가 좀 봐줘야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차 없어요, 걔는. 사람 하나둘 죽어도 신경도 안 쓴다니까, 걔네들. 여러분들이, 그래도 얘네가 우리 먹으라고 좀 주나봐.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감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력 애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단돈 10원도 허투루 쓰는 애들이 아니에요. 일단 로보로보. 로봇주이면서 로봇주가, 얘네가 무슨 로봇 관련 무슨 장난감이가 뭐, 그런 거 만든다는 얘기도 있던데, 로보가 로봇주가 아니란 얘기. 근데 이긴 로봇일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읽어보면은, 청소용 로봇, 보안용 로봇 전문 개발업체로 사업을 시작하여 교육용 로봇, 장난감은 아니네요. 예. 교육용 로봇. 교육용 로봇도 로봇은 로봇이지. 그죠? 예. 로봇주가 맞긴 맞네요. 이제 오리지널 로봇주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뭐 로봇이 맞긴 맞습니다. 로보로보가 원래 대장 로보스타랑 로보로보랑 로보틱스랑 티로보틱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로봇 애들 주를 이루다가 레인보 로보틱스도 이제 신규 주로서 좀 꽤 많이 상승을 꽤 했고요. 로봇 애들 중에서 어쨌건 로봇 애들이 약간 뭐 이거 바나나가 있으니까 그 날라다니는 벌레가 하나 있네. 그런데 로봇 애들이 이제 조금 요즘은 이제 한번 쫙 세게 한번 가더니 그죠? 뭐 요때 한번 쭉 이제 좀 세게 2022년 한번 가더니 요즘 비리비리한데 여하튼 상을 들어갔습니다. 120을 돌파를 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얘가 돌파를 한 게 그냥 페이크성으로 올라간 거냐 보려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따지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페이크성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예비 상승하고 여기 있는 물량 여기서도 받은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거 받고 여기 거를 밑에서 받고 위에서 받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물량을 받고요. 여기까지만 물량을 받고 여기서는 여기 두 번이나 여기 물량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디죠? 예, 그 다음 번은 여기랑 여기를 받으러 올라가겠죠. 근데 얘가 이번에 올라가려면 몇 프로야? 18%, 48%니까 18%죠. 18%까지는 올라갈 만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47만 5천이니까 제가 아까 이거 오픈 톡방에 말씀드렸죠. 오늘 올려서 터는 날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 보십시오. 이 새끼들 무시하게 터는 거 보세요. 이렇게 두 개만 그어놓고 말았는데 딴 종목 보다가 이제 얘를 보니까 여기서 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살벌하고만 그래서 20선 깨면은 제가 이제 뭐 나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가더라도 20선을 깨면 이 종목은 그냥 나가리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20선이 깬 종목도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선을 깨면 나가리긴 나가리인데 그래도 얘가 무식하게 어떻게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평소에 있는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럭키한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거 중간에 한번 깨는 거 봐. 와 살벌하죠. 그래서 내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올라가는 것도 무식하게 올라갔는데 깨는 것도 무식하게 깼어요. 근데 급하게 깼다고 해서 반등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무너지면은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무너졌어요. 근데 반 이상을 깨버렸죠. 반 이상을 깨도록 왕창 무너지니까 반등을 하는 겁니다. 허리 아니면 어깨 아니면 모가지까지 한 건데 이번에는 머리까지 넘어서 여기가 머리라고 치면 머리를 돌파해서 그냥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또 페이크 쓴다고 깬 거 봐.
스탑로스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었으면 스탑로스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으면 띵 하고 다 매도됐겠죠. 예. 살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지 지금 얘네가 굉장히 많이 개미들을 위협을 많이 한 거예요. 올라간 것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그나마 여기 깬 것까지 아주 그냥 원, 투, 쓰리 서비스까지 다 준 겁니다. 예, 박살 내려고. 여하튼 간에 상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47만 5천. 본 장에서는 47만 5천인데 시간 단일가는 11만 8천이에요. 4분의 1로 줄었죠. 예. 그러니까 뭐 올라갈 분위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올라갈 분위기는 아닌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여기서 여기들 물량을 다 못 받으니까 여기서 다 거래량이 얼마 없죠.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을 텐데 여기 거래량을 다 여기서 소화를 못 하니까 여기 좀 또 올라간 건데 그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살짝 올라가다 무너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의외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얘가 많이 올라간다면 첫 번째 공간은 여기 10% 정도 있어요. 여기 매물대도 있고 양봉의 머리도 있고 침의 절반도 있고 여기 매물대도 조금 있어요. 많진 않아요. 조금 있는데 뒤엔 좀 있네요. 예. 1차 10%, 2차 아까 몇 프로였죠? 10. 너무 높은데. 너무 높게 하지 말자고요. 예, 불안하니까. 한 14%까지. 1차 10%, 2차 14%까지. 근데 가끔 이런 애들이 요즘 잘 나오는 거 있죠? 시작하면 저 위에서 이렇게 찍고 그냥 올라가서 상 들어가 버리는 거. 그죠? 그거는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원래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 밑에 포지션에서 아예 여기는 오지도 않고 위에서 띠용 하면서 상을 가든가 아니면 띠용 상을 가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그것까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하튼 상승을 한다면 우리는 1차, 2차를 10%, 14%로 생각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윙푸드 같은 경우는 이게 종가상일 거예요. 예, 뭐 막 갔다 풀렸다 계속 그러죠.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긴 음봉 다음에 원래 이렇게 상승하는 게 상승하는 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뭘 노린다고 그랬죠? 큰 음봉이 나오면 양봉을 하나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걸 이걸 노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걸 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긴 음봉에서 그냥 양봉으로 올라가서 상이 들어간 건데 내일 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가겠죠. 1차, 2차인데 5%, 10%인데 갈지 안 갈지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뭐 있긴 있네요. 예. 갈 확률이 좀 있긴 10%까지는 갈 확률이 꽤 크겠네요. 근데 얘가 잔여 물량이 얼마 안 돼요. 본장에서도 14만 5천이었는데 더 많아졌을까? 혹시 5만 2천 반으로 줄었네요. 얘는 아마 4, 5%도 못 가서 그냥 시작하고 이렇게 무너질 확률도 큰데 많이 올라간다면은 여기까지 한 10%까지는 아마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아예 10% 위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갈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거는 럭키한 거니까 계산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럭키는 그냥 우리는 그냥 체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대창 아까 얘가 대창이 철강. 그래서 아까 제가 철강이 지지를 하더니 건설이 비리비리해서 뭐 부동산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비리비리해서 못 가니까 건설, 철강, 뭐 시멘트, 뭐 주방, 가구, 공구, 뭐 도배, 그러니까 재지 막 이렇게 순환매를 이렇게 돌거든요. 건설, 철강, 시멘트, 주방, 우리 장판도 깔고 뭐도 해야 되니까 도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재지 해서 펜스, 공구, 주방기구 막 이렇게 삥 돌아요. 건설, 철강 해갖고 시멘트 해갖고 삥 도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는 이 행위를 순환매라고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순환하면서 하나씩 간다고 이제 이렇게 꼭 하나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얘가 시작할 때쯤 하다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얘가 시작을 하고요. 또 얘가 시작했다가 끝날 때쯤 돼서 또 얘가 붙어서 시작하고 이제 그런 개념인 건데 어쩔 때는 얘와 순서가 바뀔 때도 있고요. 예, 바뀔 때도 있고 그러니까 또 고지식하게 똑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너무 또 꼰대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대창이 이제 오늘 철강주 대장으로 갔는데 얘는 120 횡보하면서 20선이 살짝 상승이나 횡보를 하면서 가깝죠? 근데 제가 단양봉인데 심지어 영망치가 제일 좋지만 도지가 됐건 심지어 음봉 망치가 됐건 20선을 지지를 하면서 갭 떠서 5.8을 갭을 좀 많이 떴죠. 갭 떠서 많이 쪘죠? 무슨 애교를 부리고 있어요.
돌파를 했어요. 전형적인 이제 소장자리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세력차트 연구소장이 제일 좋아하는 소장자리 18에서 22% 정도 상한가도 잘 가는 자리. 그래서 상을 들어갔습니다. 내일 뭐 얘는 240만이니까 뭐 여기 3, 4% 갭 뜰 리는 없고 한 8% 정도 갭 뜨면 여기 얘는 뭐 연상도 잘하면 가겠는데요. 강상이죠. 잔여 물량도 240만. 근데 지금 현재 240만은 아닐 테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것 같고요. 130만. 내일은 얘는 이제 크게 노리는 겁니다. 갭을 한 10% 가까이 떠서 여기까지 22, 3%까지. 그리고 좀 난 아쉽다. 그러면 22, 3%에서 3분의 2 정도 버리고 나서 다시 봐야겠네. 맞네요. 여기가 아니라 여긴가 보다. 딱 21, 2% 맞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3분의 2 정도 노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이제 상을 들어가냐 마냐 노려보시면 됩니다. 근데 22, 3% 3분의 1 가지고 22, 3%를 만약에 깬다. 깨고 이제 확 무너져 버린다. 내일 21% 정도를 올라가다 깨버린다. 그러면 깨버리는 순간 나머지 3분의 1도 여기서 다 버리셔야 됩니다. 상을 올라가더라도 그건 다시 또 깨질 확률도 커요. 올라갔다가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는 다시 올라가더라도 또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특히 상한가 관련돼서는 상승을 크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승을 크게 하는 것과 상한가를 들어가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상승을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상승을 하는 거지만 상한가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번에 단기적인 아니면 중장기적인 아니면 장기적인 이 작전에 피날레를 한다는 얘기예요. 마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가를 간다는 얘기는 단순히 상승을 크게 하는 것란 그 세계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상한가와 상승을 크게 하는 거는 슈팅을 하는 거는 세계관이 다르다. 여러분 꼭 인지를 하시고요. 오늘은 뭐 크게 간 종목도 없는데 그냥 뭐 몇 종목만 볼게요. 많진 않아요. 크게 간 종목이. 벌써 컴퓨터 느려지고 있네. LS 에코에너지. LS가 오늘 LS도 다른 것도 꽤 갔는데 LS가 뭐가 좀 있나 봐요. LS가. 얘도 뭐 오늘 에너지도 좀 갔는데 몇 종목만 보겠습니다. LS는 20선 여기까지 오면은 잡아야지.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죠. 요거는 근데 내려올 겁니다. 오늘 상승을 크게 했으니까 내려올 건데 크게 안 내려와도 상관없지만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침이 있어서 올라갔더라도 앞에 침이 있으니까 갭을 떴더라도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경동인베스트 이제 뭐 말 그대로 경동이니까 뭐 에너지 관련된 걸로 얘가 대장으로 갔나 봅니다. 근데 얘가 대장 이게 아니다. 윙이푸드가 얘는 로봇, 얘는 식품, 얘는 철강. 그러네요. LS 에코에너지가 대장이고 경동이 부대장이네요. 부대장인데 뭐 여기 제가 봤을 때 물량 많은 자리거든요. 물량 받고 이제 이 정도 거리가 돼서 물량을 받았으니까 저쪽에서도 이 정도 거리가 돼야 이제 뭐 상승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예요. 여기도 침이 있으니까 갭을 떴어도 무너질 거고요.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상승을 해도 여기까지 이제 가긴 가는 건데 이거를 또 단타로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단타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물량 받는 자리에서는 원래 단타도 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단타는 돈 되면 다 들어가서 치는 거예요. 단타는 뭐 그냥 뭐 2%, 3%, 5%, 10% 그냥 눈에 보이면 다 먹는 거예요. 그냥. 그 대신에 소액으로 해야지. 왜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작살나 버릴 수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뭐 정지될 장중에 상한가를 딱 들어갔는데 상을 들어간 상태에서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정지돼서 쭉 이어가다 그게 그대로 상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최대주주나 뭐 회사 이제 대표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이사진 애들이 허짓거리하다 그게 너무 공공연하게 걸려버리면은 언론에서 뭐 떠들어서 밝혀지고 막 뉴스 형사처벌 관련된 걸로 법에 접촉되는 걸로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회사는 더군다나 코스닥은 별거 없어요. 그냥 재무제표가 좋든 안 좋든 횡령 배임 들어가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을 탈 수도 없어요. 아니 지금 한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1억을 살리자고 3, 4억을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이 회사 존폐 여부가 불투명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소액으로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 소액으로 하라는 얘기 그런 뜻도 있어요. 물타기
좋으라고 소액으로 하라는 것도 있지만 회사가 잘못됐을 때 뭐 대처 방안을 어떻게 잘 하려면은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국일 신동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이고 얘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쵸. 내가 이렇게 가면 좋다니까. 왜냐면 뭐 얘기하면 좀 긴데 좀 더 갈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내가 소름이 끼치네. 어유 깜짝 놀랐네. 3,560원. 3,560원. 여기 3,500. 난 60원 아니고 3,500. 한 3,500. 아까 한 35원인가 뭐 이쯤 된 것 같은데 대충. 예, 좀 낮게 전 좀 보수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목표가를 좀 못 갔네. 이 새끼 저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바로 그냥 씨. 시간 외로 상을 들어간 겁니다. 얘는 내일 어떻게 할지 몰라요. 7.88. 시간 내로 상을 들어간 건데 내일 어떻게 할지 몰라요. 보통 시간 내로 상을 들어간 애들은 그냥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물량 맞는 자리라 내일 시작하면 이렇게 무너질 확률도 큰데 얘가 무너지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꼬리를 달고 이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얘가 갑자기 무너지는 듯 해서 역시나 무너지네 그랬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꼬리를 좀 달고 양봉으로 이렇게 딱 난 저거 그림 꼭 삐뚤어지더라. 양봉으로 안 보이시겠지만 양봉으로 딱 전환되는 순간 잡아서 더 끝까지 여기 뭐 어디야? 내일 또 좋네. 얘가 내일 가기가 좋은데 22% 좋은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갭에서 무너지면은 버리고요. 올라가면서 양봉으로 바뀌고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면 시작하고 그냥 올라가면 무너집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올라가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딱 전환이 되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은 무조건 잡는다. 어디까지? 21% 정도까지 잡으면 됩니다. 아시죠? 한 20%? 20%. 예. 20% 근처에서 그냥 이런 건 대중 없으니까 20% 근처에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아시죠? 딥마인드 이거 제가 아마 이 표시가 그럴 겁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고점 표시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고점 표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얘는 무너진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돌아서 아마 갈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지금 돌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도 고점 표시가 아니에요.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코오롱 EMP, 코오롱 EMP 뭐 평소에 하지도 않는 종목인데 얘가 무슨 거래량이 1,100만이나 더 있냐? 이제 뭐 나름 뭐 노력했나 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한 8 정도? 8은 아닌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조금 이르긴 한데 아마 여기서 이제 오늘 슈팅을 크게 해줬으니까 여기서 내려오네 마네 어쩌네 하면서 여기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면 이제 비로소 내려오던 이 122평선, 이 빨간색 122평선을 이제 평평하게 만들 정도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건 몰라요. 하지만 이제 자격이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돋움 판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자격은 주어졌다. 더군다나 슈팅을 한 상태니까 22평선은 보나마 이렇게 올라갈 테고요. 22평선이 올라가면 122평선도 따라 올라가긴 할 텐데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 얘가 꼬꾸라지면 안 돼요. 꼬꾸라지면 안 되고 여기서 버텨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띵 하면서 버텨줘야 돼요. 여기서 버텨줘야 얘가 슈팅을 한 상태에서 꼬꾸라지면 끝나는 거고요. 안 꼬꾸라지고 버텨주고 하면 아마 20선은 보나마나 바로 올라갈 테고 120선도 슬슬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120을 터치하는 요 상황에서 요 때가 이제 매수 이제 분할 매수로 잡아서 먹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1차 여기보다 높게 1차, 2차 이렇게 스윙으로 들고 가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건 나중 얘기니까요. 근데 코오롱은 한번 이거 제가 안 해본 종목 같아요. 코스나인 요 종목까지만 볼게요. 얘는 120을 깼죠. 근데 원래 이렇게 수직으로 깨야 되는데 약간 흐르듯이 좀 애매하게 깼어요. 애매하게 깬 것도 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깨면은 올라가다가 어디서 슈팅을 하든 목표가는 어디라고? 120 밑에 꿈은 120 밑에 꿈은 120. 근데 슈팅을 안 해요. 계속 슈팅을 안 해. 그러니까 얘가 계속 가니까 발돋움판 비슷하게 만들면서 가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얘가 계속 이렇게 가니까, 아이고, 가니까 얘는 평균이죠, 평균. 쭉 일봉이 이어지니까 얘가 처음에는 평균이 높았는데 얘가 평균을 다 깎아먹고 가니까,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120을 만나는 순간 돌파하기도 하고, 깔아앉기도 하는데 얘 지금 아직도 횡보하고 있어. 얘는 아직 모릅니다. 올라갈지 말지 몰라. 근데 대부분 여기서 120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횡보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올라갑니다. 대부분. 예. 이게 전저점으로 될 확률이 커요. 전체의 저점. 더 이상 밑에가 없는 거 전체 저점으로 될 확률이 커요. 지금 그 밑에까지 내려간 적이 얘는 태어나서 상장되고 태어나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금액까지 164원까지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은 큰데 지금 얘가 꽤 비싼 주식이었는데 470원 동전 주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상패를 논하는 재무제표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귀찮아서 안 보는데 상패를 논하는 이런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타는 이어플로우 때 보셨죠? 예. 근데 얘는 이어플로우랑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얘는 여기 올라가기가 뭐 쉽고 어쩌고 막 그건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게 있으면 단타는 들어가서 먹는 겁니다. 예. 스윙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이구 산업 뭐 볼 거 없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장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미없는 장, 예, 코스닥 지수가 계속 비리비리 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힘든 장에 원래 힘든 장에 계신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서 빨리가 아니라 좀 안정감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요때부터는 아마 이제 할만할 겁니다. 올라가든 횡보를 하든 여기서부터는 할만할 겁니다. 요게 제가 봤을 때 한 저번 주에 봤을 때 제가 한 3, 4주 정도 봤는데 일단 뭐 맞을지 어떨지 저번 주에 3, 4주니까 이번 주로 따지면 뭐 2, 3주?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봐도 왠지 3, 4주네요. 그러니까 뭐가 윤곽이 나와야 첫 머리라도 나와야 뭐 뒤에가 뭔지 알 텐데 뭐 머리가 보여야 앞다리가 달렸는지 허리가 있는지 뒷다리가 있는지 꼬리가 있는지 알지. 머리도 안 보이는데 뭘 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요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게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저번 주에 제가 3, 4주라고 했더니 너무 짧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오늘도 장이 비리비리한 거 봐서는 제가 조금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오늘 장이 비리비리했으니까 화요일날 또 화끈한 월요일날 비리비리하면 화요일날 또 화끈한 장이 한번 있을 수 있으니까 월화 중에 보통 이틀 중에 하루는 화끈하거든요. 근데 월화 다 나가리면은 이제 수요일이라도 한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막 하락장에 접어들었을 때 계속 하락할 때는 그런 것도 없지만 요즘 같은 때는 또 하락장은 아니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